190쪽 학생항일운동 차례입니다. 학생항일운동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 두 개는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학생항일운동은 말 그대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저항했던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의지로 쉬는 걸 휴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휴학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학년 단체로 학교를 안 오거나 그 다음에 학업을 중단하는 거죠. 학교를 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뭐 오기 싫어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하면서 학업을 한다는 건 의사표시잖아요. 단체 의사표시. 근데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다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상태가 되죠. 이건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 게으르거나 뭐 공부를 하기 싫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서 요구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지 배경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배움책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1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3.1운동 이후니까 1919년 이후니까 마찬가지로 1920년대라는 얘기인데, 그럼 배경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사회주의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의 변화를 일으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보다 집단의 힘, 다수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학생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학생단체는 이 계급 해방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이제 청년 단체를 조직을 해 나가면서 사회주의의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두 계열이 좀 종합이 돼서 함께 연대를 맺어서 만든 단체가 조선 청년 총동맹이란 단체고요. 조선하고 청년은 전혀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여기 총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같이, 그러니까 단체를 의미하는 거고, 동맹이라고 하는 건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우선 만든 게 1924년이고요. 이들이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동맹 휴학, 초기에는 주로 학내 문제라는 거는 뭐 등록금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차별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했다면 60만 세 운동 이후에는 일제 식민 지배 정책, 그러니까 정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정치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면 60만 세 운동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청년 학생 운동이 활발해진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봤고요. 2번하고 3번은 대표적인 학생 운동의 예예요. 몇 년대? 1920년대. 그래서 20년대의 학생 운동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건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26년에 60만 세 운동과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름에 다 써있죠? 60만 세 운동이 이게 운동이 일어난 날짜예요. 6월 10일 날 일어났다는 거고 만세 불렀다는 거예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지역이 어디예요? 광주란 얘기고, 누가 했어? 학생이 했단 얘기고, 항일운동은 일본에 저항했단 얘기죠. 그래서 제목만 보더라도, 운동의 이름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건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3.1운동하고도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 비교표를 선생님이 띄워놓을 테니까 일시정지하고 메모를 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보신 대로 고종하고 순종은 각각 죽은 시기가 16년 정도 텀이 있어요. 근데 한참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문화통치 시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를 역임을 했었던 문화통치 시기에 순종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례식 날짜가 잡힐 거고, 조선공산당과 천도교하고 학생단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 그 다음에 천도교, 동학이죠, 동학,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시위를 준비했는데 총독부도 당연히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례식 날짜가 있으니까 장례식 날짜 전에 이렇게 막 순찰 돌고 막 단속하다가 들킨 거야.
근데 들켰는데 이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합니다. 예정대로 만세 시위를 해서 충돌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만세 시위를 거대하게 하면서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호응을 했고요.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투쟁의 사례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만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60만세 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하나로 해서 함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신간회라든지, 그 다음에 독립운동 계열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여하게 된 거죠.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60만세 운동이. 자, 광주학생항일 운동은 우리 워낙 유명한 날이니까 11월 3일 학생의 날에 기원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시기가 3년 차이 나요. 3년. 그래서 3년 텀을 두고 60만세 운동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이 기차에서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요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영상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런데 이 기차 안에서 싸운 건데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조선 학생들만 잡아간 거야. 그러고 이제 걔는 퇴학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학교 애들이 광주 지역에서 시위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행진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여기에 같이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다음 차시에 배우게 될 신간회라는 단체가 전국에 지회가 있었는데, 브랜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광주지점 신간에 이제 어른들이 막 같이 막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막 이제 뭐 플랜카드 제작 같은 거 도와주고, 이러면서 일이 커진 거예요. 일이 커지면서 노동자도 같이 하게 되고, 심지어 일본이랑 만주 지역의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비판에서 시작했지만 어떻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 항일투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과 노동자가 다 같이 참여하다 보니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 그래서 우리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란 타이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시작을 한 건데 다음 해인 1930년 봄까지 가요,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볼 거지만 우리 박준채 학생이 너무 화가 났던, 그리고 이 기차 안에서 충돌을 하게 됐던, 이제 그 당시로 따지면은 약간 사실 확인서 같은 거죠. 예,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놓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비교하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간회 내용 공부할게요.